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소수 대란인데요. 디젤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젤차가 달리기 위해선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디젤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애당초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는가이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대개 모든 문제가 그런 것처럼 이번 사태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왜 도대체 현재 요소수 대란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일단 요소수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소수라는 건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에 섞여 내리게 되면 토양까지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선 SCR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의 핵심이 바로 요소수 물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젤차를 운영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었죠. 그거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소수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재 모든 디젤 차량은 SCR 기술이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지금 요소수 대란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화물 분야입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화물 트럭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수가 디젤차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우선 일단 요소수의 주 원료가 석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석탄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거든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석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해서 석탄의 공급 자체가,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죠. 석탄의 공급이 줄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당초 일단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공기 질을 높이겠다면서 석탄 생산을 줄였었습니다. 2018년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석탄 생산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2020년에도 시진핑 주석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 석탄 생산을 또다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전력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전력의 수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석탄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석탄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석탄의 가격도 치솟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탄 광산 지역에 홍수까지 나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것이 석탄으로 생산하는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전격적으로 규제하기에 나선 거죠. 중국은 10월 15일부터 요소를 포함한 29개의 비료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검사를 거치고 난 뒤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석탄을 자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이 겹쳐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평상시에 대한민국이 요소수에 대한 수입원을 다양하게 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요소수의 97% 가까이를 어디에서 수입해 온다라는 겁니까?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요소수 물량이 소진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해지는 게 요소수 대란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많은 지금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요소수 대란이 터지고 난 뒤에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매점매석하는 거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자국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저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북 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는 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요소수 수출을 제한했다 라고 한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중국이 그 내용을 밝혔던 게 10월 11일이었습니다. 10월 11일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월 15일부터 요소수를 포함해가지고 수출 제한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러면은 조금 거칠게 잡아가지고 3주에서 4주 가까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11일에 발표를 했죠. 15일부터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3주에서 4주 가까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 것인데, 이 시기 동안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꽤나 바빴습니다. 왜냐? 해외 순방 중이었거든요. 특히나 바빴던 이유가 교황을 만났기 때문인데 더 바빴던 것이 평화 쇼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타케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휘몰아치는 순방 강행군에 발에서 피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문재인 정부가 요소수 대란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자기들이 바빴다라는 겁니다. 유럽 순방하느라 발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나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들 발에 피가 나고 있는 동안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시민들은 발에 피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현재 요소수 대란은 문재인 정부가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 유럽에 가가지고 또다시 평화 한반도 프로세스다 뭐다 해가지고 평화 쇼를 하느라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요소수 대란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까지 배포해가지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2주 동안 방치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래요. 최근 들어가지고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지난달 21일부터 먼저 현지 공간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소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적기에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지금 뭐라고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 겁니까? 2주 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래요. 적기에 맞춰가지고 수요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드는 거죠. 안정화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안정화를 느끼고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0년도 10월달부터 공업용 요소수의 수입 단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꾸준히 요소수가 가격이 증가가 되고 있었고 급격하게 증가가 됐던 게 지난 6월부터 8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대한민국 요소수 수입의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은 중국이 66%를 차지합니다. 요소수 가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2020년도에도 중국의 우리가 요소수 수입 비율이 66%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도가 되면은 저 비중이 더 늘어가지고 97%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특히나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더 발빠르게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9월부터 업계에서 요소수급 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속적으로 알렸었는데 대응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무슨 호주에서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무슨 작전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군 수송기로 들여온다고 하는데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 백신 가지고 올 때 그 난리를 떨었던 거 이게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무슨 정부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해낸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호주로부터 2만 리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야,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웬걸? 저게 거짓말입니다. 2만 리터를 계약했던 것도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현지 기업과 계약한 겁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는 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군 수송기를 띄우는 거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저런 걸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숟가락 얹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매번 숟가락 얹는 것이고 매번 그냥 뒷북치는 거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K-방역이다 뭐다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백신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군 수송기다 뭐다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소수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근본적인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또다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계승하겠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뀌겠습니까? 똑같아지겠죠. 아니, 더 심각해지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